장마와 폭우에 대비한 비 피해 예방법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양도 양이지만 장마의 양상이 예년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때쯤 장마가 있어 왔는데 올해는 장마가 지난 6월 25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어저께부터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특이한 게 되게 우리나라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리는 강수량이 한 300에서 한 470mm 정도 되는데 지난 6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라북도와 충청도 지방에 한 달 내내 내리는 강수량을 이틀 만에 더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300에서 한 600mm 비가 내려서 저런 화면에 보는 저런 침수 피해가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집중호우가 내린 건데 이제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서보배 씨. 그럼 맞습니다. 올 여름 보시면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팍 뚫릴 정도로 이제 물폭탄들이 막 떨어졌는데 이게 또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늘 요즘에 많이 듣던 얘기죠. 전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지구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거든요. 네. 밀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약 7%가 높아지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번에 지난 13, 14, 15일간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왜 많은 비가 내렸는지 그걸 보여주는 일기도인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전 지구가 많이 기온이 높아졌고 유럽, 중국, 미국은 지금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장마만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또 무더운 날씨 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은요. 문제는 얼마나 비가 더 내리는지 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지 언제까지 내리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잠깐 한 3일 정도 햇빛을 보고 있는데 큰 다행이죠. 만약에 이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장마전선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21일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전국에 비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23일엔 북쪽에서 찬 성질의 상층 기압골의 지원을 받아서 하층에서 저기압이 북한 쪽으로 지나면서 수도권에서 또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번 22일, 23, 24일간 다시 장마 전선 영향권에 들긴 할 텐데 지난 13일, 14일, 15일과 같은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해지면 지금까지 안 무너졌던 그런 산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상황별 대처 요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생존 전략. 첫 번째, 도로 위 운전 중에 물폭탄을 만난다면 속도를 줄이고 저지대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에 정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물이 잠긴 곳을 가지 않아야 되지만 물에 잠겨 있을 지역을 차로 통과할 때는 저속 기어로 그러니까 1단이나 2단으로 천천히 그다음에 시동을 끄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바로 지나가야 되고요. 중간에 만약 시동이 꺼지게 되면 다시 걸려고 하면 머플러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고장나거나 아예 시동이 잘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빨리 문을 열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상황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운전 중에 지하 차도에 물이 차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안전벨트를 풀고 시동을 끈 뒤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지하차도 비가 많이 올 때 우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지하차도로 들어갈 때에는 우선 요즘 모든 차들은 전기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면 창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지하차도 들어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들어가는 내리고 게 들어가라.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간 경우에 그 차 바퀴에 3분의 2 이상 물이 찼으면 예. 빨리 차를 놓고 왜 지하차도는 앞에 차가 있고 뒤에 차가 있고 빠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네. 임의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바퀴에 3분의 2 이상이 차면은 빨리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이때 물에 만약에 가득 그 차 높이에 찼을 때는 네. 차 안에 공기압과 밖에 수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들어가면서 창문을 여는 게 좋다고 했고요. 네. 만약 창문이 안 열려 있을 때는 그 목백에 그 쇠파이프로 네. 창문을 깨고 물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문을 열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차에 이어서 집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안에 물이 차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현관문을 열어라. 아무래도 침수가 되면 감전 사고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침수 자체는 이제 1차 피해인데 2차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빨리 나갈 때는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만약에 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을 아까 차문 열어놓으라고 했듯이 예. 빨리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들이닥쳤을 때는 네. 안에서 밖으로 또 역시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빨리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네. 일반 그 대피를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빠져나갈 때 예. 문을 닫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가야 다음에 소방관들이 와서 그 집안에 구조를 할 때 네. 문이 다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또 문을 부수느라고 시간이 걸리기 컵이 때문에 되겠군요. 문을 열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물이 들어올까 봐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야겠네요. 네, 예. 또 네 번째는 요즘 많이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의 물폭탄, 지역 주민 대피령에 따라서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비 많이 올 때 늘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산 구조 자체가 많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저렇게 지금 흙탕물이 돼 있는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택지를 개발했다거나 산을 깎아서 뭐 도로를 깎아서 도로 경사면이 급화되거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산사태가 날 때 갑자기 나지만 산사태이기 때문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음이 난다거나 산에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진다거나 또는 전봇대가 기울어진다거나 이 많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이 안 나오던 곳에서 물이 나오거나 늘 물이 나던 곳이 이 비가 온 뒤에 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산속에 그 물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산사태 전조 현상을 잘 예상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네. 그 지역에서 있을 게 아니라 밤에 특히 빨리 어디 인근 친척이나 다른 집에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숙지를 해 놔야 될 텐데요. 다음 내용은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천 주변에서 물폭탄이 생긴다면 농작물 점검보다는 계곡, 비탈면 피해서 안전지대로 대피를 먼저 해야 된다. 농작물 점검하러 가셨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오면 우선 논밭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농민분들이 특히 밤에 그 논이 괜찮은지 또는 물고가 좀 보강을 하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개 논 주변에 그 강 하천이 있는데 그 강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번 사실 5호선 지하차도도 보면 갑자기 그 뚝이 터져서 그러니까요. 물이 불어나서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런 사건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괜찮겠지,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 이런 되죠. 마음으로 네. 그 논으로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폭우나 매물로 이제 고립되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재난구호 보호나 아니면 정보 사이트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119나 112 그 긴급 전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전화, 폭주 전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혜인데 우선 내가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지를 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잘 알아뒀다가 각 지역 번호에다가 120번 그러면 각 지자체 그 상황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신고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하면 지금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행동 요령 같은 것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